이제 건강보험법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내용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이라고 하면 이제 직장에 대한 자격이 있고 지역에 대한 자격이 있죠. 따라서 직장에 대한 자격은 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자격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고, 직장가입자에 속하는 이제 피부양자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죠. 따라서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에 속하게 되는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있고, 직장이라든가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이제 자격이 이제 변경이 되는 내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직장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경이 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되는 내용이 자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퇴사를 한 후에 지역가입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직장가입자처럼 유지되는 임의계속 가입자라는 자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임의계속 가입자에 관한 요건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게 되며, 이제 부과하는 방법은 이제 보험료를 산정하고 책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지역보험료의 부과 방법,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법, 또 이러한 보험료가 부과된 내용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도 있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경감 기준에 관해서 정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에는 이제 근로자로서 받는 보수 월액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직장가입자 중에서 별도의 법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득 월액보험료에 대한 산정 기준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징수사업의 징수 업무의 경우에는 고지를 관리를 하게 되죠.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때 얼마를 고지하게 되고, 이러한 고지된 보험료를 은행에 가서 수납을 할 거냐, 아니면 자동이체 방법으로 수납을 할 거냐, 납부의 기한은 언제까지지, 또 이러한 납부되고 고지된 보험료가 수납되지 않을 경우에 독촉하는 절차, 또 체납된 경우에 이를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여에 관한 영역에서는 이제 보험급여가 가장 큰 영역이 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내용들, 보장성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제 의료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을 이제 보장성이라고 하죠.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이고 공단부담금이 800만 원인 경우에 이제 20%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요.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포션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범위를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보험급여나 요양급여가 발생한 후에 급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요양기관을 이용한 내역이라든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금액이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질병이나 부상의 상해 요인이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또는 타법령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관리를 하게 되는 영역이 있어서 재정의 이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급여 관리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급여의 종류라든가 인정의 관리, 이용지원, 복지연구 관리,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관리, 따라서 이제 노인장기 요양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규율하고 있고, 자격, 부과, 징수에 관해서는 건강보험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적용한다라고 해서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비용 지출의 효율성, 관리 운영 비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자격과 부가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장기 요양 업무에서는 급여에 해당하는 주로 영역, 장기 요양 사업에 관련되는 영역을 관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보험급여나 급여관리, 요양급여의 한 축으로서 예방사업으로서의 이제 건강검진이라든가 건강증진, 검진에 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검진의 예방 정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러한 증진 사업들을 행하게 됨으로써 급여에서는 이제 보험급여, 요양급여라는 영역이 있고, 예방에 관한 건강검진, 증진, 이러한 영역들이 있어서 보험급여에 관한 영역은 굉장히 광대한 영역을 담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핵심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있게 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직장 피부양자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이제 위탁에 의해서 수탁 업무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제 전 국민의 의료 혜택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대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자, 도시지역 주민, 농어촌 주민,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사용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이러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수월액이 주가 되겠지만은, 근로자의 이제 고용, 노동 시간,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하고, 공무원이나 이제 교직원의 경우에는 이제 부담의 주체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내용들을 규율하게 있게 되겠고, 직장 가입자의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에 해당돼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피부양자라고 하죠.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의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에 해당되는 이제 피부양자라는 용어들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의 용어로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장 가입자에 속하는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요건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양 요건이라고 해서 직장 가입자와의 가족 관계에 따른 동거 여부, 동거해서 같이 사느냐, 같이 살지 않느냐의 비동거 여부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제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해서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포함해서 그 배우자 및 형제 자매에 관해서 가족 관계에 따른 동거, 비동거 여부로 이제 부양 요건을 1차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부양 요건이 충족된 대상에 대해서 소득 요건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에서는 부양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서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소득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에서는 이제 소득은 아니지만은 재산 과표가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이제 소득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요건들을 규율하고 있게 되는 것이며,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따라서 재산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65세 이상이라든가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상의자, 이러한
개별적인 요건에 의해서도 부양 요건과 소득 요건이 달라져서 직장 가입자에 속하는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직장 가입자에 속하는 피부양자가 되면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제 지역 가입자가 돼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이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이제 호적에 의한 거고,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원에 따라서 증명서에 따라서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을 확인해서 직장 가입자에 속하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특이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구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이라고 하면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되겠죠. 출생을 한다거나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다든가 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된다든가 피부양자에서 상실이 되는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자가 돼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제 보험 혜택 적용 대상에 따라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공자 등도 이제 의료보호에서 상실이 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이제 적용 신청이 이루어지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망을 하게 돼서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이민에서 말소가 되는 경우, 수급권자로 취득이 돼서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경우, 피부양자로 취득이 돼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게 않게 되는 경우, 유공자 등 이제 의료보호 대상자가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자격에 대한 상실이 일어나고, 상실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 혜택이 제외되기도 하고 보험료가 고지되었던 보험료에 관해서 이제 납부하지 않게 돼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의료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변동의 경우에는 이제 가입자 간의 이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로 되거나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되는 경우에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보험료의 부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경의 경우에는 이제 가입자 내에서 내역이 바뀌는 거죠. 따라서 보험료의 부과 방법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주소가 변동된다든가 급여 정지에서 급여 해제가 된다든가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서 바뀐다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에서 정정이 한다든가 하는 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이제 가입자 관리하는 이러한 변경 내용들을 자격에서 정하고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크게 나누었었죠.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은 현물급여에 해당이 되고,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 상한제 임출산 진료비에 관해서는 현금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수급권자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죠. 가입자라고 하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통칭하는 용어고, 피부양자는 이제 직장 가입자의 그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이제 요건에 해당이 되면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양비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지만, 다만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급권이 있게 되는 것이고,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모두 해당이 되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임칠산 진료비의 경우에는 이제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임산부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수급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누구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현물급여나 현금급여 요건에 해당되면 이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료비용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용 구성은 이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따라서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총 진료비에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본인 부담금 중에는 건강보험에서 보험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금 중에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하게 되고 공단 부담금을 합하면 총 진료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입원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으로 80%를 요양기관에 지불하게 되고 본인이 20%를 요양기관에 지불을 하는 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는 비급여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래 본인 부담률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의 이제 요양기관의 종별 유형에 따라서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원에 이용할 경우에 비용은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35에서 40%, 종합병원은 45에서 50% 이렇게 이제 차등적으로 대상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왜 그런 현상들이 생겼냐면 보장성 강화 정책과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각종 질환의 유형이라든가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수권의 범위를 특정인에게 더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본인 부담률을 그분들은 낮게 부담하고 공단 부담금을 더 부담하게 하게 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대상 수급권자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제공되는 서비스의 요건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하위계층하고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만성, 악성, 희귀난치성, 암질환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점차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진료의 영역일지라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선택급여라든가 선별급여를 시행을 해서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제도권으로 흡수, 통합돼서 보장성, 혜택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이러한 진료비용 구성에 차등을 두어서 점차적으로 보험 혜택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제도라고 하겠습니다.